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군사작전 그리고 미래 전망 이것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호르무즈 사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시련입니다. 도전이죠. 자, 이 도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사실은 우습죠. 왜냐하면 이것은 교만 때문에 시작된 위기입니다. 이 호르무즈를 봉쇄한다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경고를 했고 그리고 이란이 직접적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하메네이를 참수했죠. 자, 이 배를 또 납포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배를 납포한다, 좋다 이렇게 이제 납포를 하겠다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호르무즈 해협함에는 수백 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십 척이 미국 국적선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란의 인질 상태로 잡혀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혁명수비대가 이제 배를 타고 와서 점거를 하고 납포를 해간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지금 현재 미국은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이제 납포를 함부로 하고 이러면은 또 이제 보복 납포를 당하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지금 당장은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충격적인 뉴스가 올랐습니다. 미국의 해군 장관, 자,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 있고 그리고 국방장관이 있으면 여기 이제 이 조율을 하겠죠. 이분을 트럼프가 해임을 했습니다. 명령 불복종. 자, 이 사유 이게 참 사실은 충격적인 겁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 불복종은 엄청난 이제 잘못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 사람은 명령 불복종했다. 그래서 이제 해임한다. 딱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도대체 왜 명령 불복종을 했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애국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명령 불복종했다면 트럼프가 매우 비합리적인 그리고 비애국적인 명령을 한 것이 아닌가. 미국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든가 혹은 불합리하게 국제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든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소 34대 유조선이 자 이제 이것은 이란 국적선입니다. 이렇게 와서 몬바이에서 석유를 내렸다. 자, 이거 황당하죠.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을 쭉 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따라가죠. 그리고 파키스탄 영해로 싹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도 영해. 인도에 당연히 이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석유를 내리고 싹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 해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자, 이란은 대한미사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만만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함정이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자, 아라비아해에서도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은 파키스탄 영해입니다. 그리고 인도 영해죠. 자, 이들은 너희들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경우는 공격을 할 수가 없죠. 영해에 있는 유조선을 때린다. 만약에 기름이 유출이 된다. 파키스탄, 인도 정부 난리가 나죠. 미국에 이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겁니다. 결국 손을 못 대고 이런 식으로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석유를 인도에 내리고 있는 거죠. 인도는 신이 나서 이것을 받았다가 또 이제 제3자 중개무역도 하고 이렇게 자기도 쓰고 이럴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중국 국적선이 이쪽으로 대거 이렇게 올 겁니다. 그 경우는 이란 유조선은 좀 쉬고 이제 중국 유조선들이 이렇게 하게 될 건데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은 손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이란 유조선들을 내버려 두었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해군 장관 입장에서는 야, 여기는 파키스탄 영해다 그리고 인도 영해다. 자, 이렇게 이제 답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렇게 탈취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인데 제가 화면만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초고속정 빠르게 달립니다. 시속 200km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80km에서. 과거에 이제 스웨덴 배를 하나 사가지고 이것을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역설계를 한 겁니다. 자, 이거 200km로 배 위에서 달린다. 엄청 두두두 하면서 흔들릴 겁니다. 목숨 걸고 달리는 거죠. 자, 이런 정신적인 무장 상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죠. 이런 고속정이 1,500척이 있고 또 여기 탑승해서 달리고 배를 납하고 이런 이제 해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 또 이란은 수중 드론, 수상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탄을 싣고 멀리까지 보내는 거죠. 이란은 아직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쓰게 되면은 글자고들이 페르시아만은 지옥도가 펼쳐지죠. 자, 이런 것은 나중에 진짜 전쟁이 있을 때 그때 쓸 겁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법안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만으로 명칭 통일하고 그리고 통행료 내는 것,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선박은 추가로 보상금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관련 선박 미국 군함 영구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 이제 그새 못 참고 또 이제 이렇게 트윗을 올립니다. 강경파가 어쩌고 온건파가 어쩌고. 그런데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이란은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서로 내부에 강원 대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란은 하나로 통일된 입장, 그리고 바깥에서 그렇게 비치는 것은 이란의 협상 전술일 수 있습니다. 결코 외교부에 있는 사람이 온건파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란은 뚜렷하게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뭐 혁명수비대 이러면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강경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들은 별도의 국가 보위 단체입니다. 이 시아파 전사의 멘탈리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도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하메네이 한마디에 2003년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강경파, 온건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백악관 내 참모진들이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지율 뭐 33% 지금 뭐 최악입니다. 닉슨 하야 직전과 닮았다. 그리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올렸는데 사실 이런 것은 트럼프에게 좀 치명적입니다. 이번에 이제 군사작전을 할 때 트럼프가 아마 그냥 길길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뭐 욕설을 하고 그래서 이 장군들이 아예 트럼프 대통령을 바깥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 백악관에 어떤 회의실이 있으면은 대통령 각하 제발 나가 계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쫓아내고 장군들끼리 회의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자제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 이것을 다시 프랑스의 채널 24가 다른 관계자의 증언을 받아서 이렇게 맞다 그 이야기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참 뭐 이거 미국 내 좀 스캔들입니다. 그리고 제디 벤스는 뭐 초기 이 전쟁을 반대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시작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저도 그 입장 이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 수밖에 없죠.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 이야기했을 때, 물론 미국인들이 이 중동전에 지쳐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저도 이제 이번에 놀랐습니다. 미군 기지가 타격을 받고 미군 병사들이 희생되었는데, 미국인들이 강경하게 변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미국민들의 이제 반전 여론 정서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 그것을 이번에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이런 미국민들의 반전 여론, 이게 커지니까 제디 벤스가 나선 겁니다. 지난번에 협상으로 풀었지만 그때 대통령들은 어리석었다. 오바마니 뭐 바이든이 다 어리석은 놈들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방법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죠. 다시 JCPOA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란 핵협정 물론 미국 입장에서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장점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정교한 외교의 산물이다. 이란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후퇴시키고 서방과 미국과의 더 깊은 교류를 선호하는 이란 정권 내 요소들을 강화한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을 겁니다. 이란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일반 대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JCPOA 그 다음에 이란인들의 표정이 이렇게 환해졌습니다. 이제 미국과 다시 교역을 한다. 서구 세계 뭐 파리도 놀러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들은 서구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2013년 이후에. 그리고 이 정책이 유지가 되었다면 더욱더 이란은 친서구적으로 친미적으로 변해왔을 겁니다. 자,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상당한 국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협정으로 이끌 의지와 능력을 이제 오바마 정부는 그때는 보인 겁니다.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강경파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아무런 대안도 전략도 없이 협정에서 탈퇴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부하들에게 다시 JCPOA와 유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봐라 이걸 허락을 했다. 결국 트럼프가 전략적인 패배를 시인을 한 겁니다. 물론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사실인지 이것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란을 친미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 글쎄요.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만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은 강한 국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은 배상금을 원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가서 두들겨 패고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이들을 백몇십 명을 그냥 한꺼번에 폭사시키고 자, 이런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배상금을 요구하죠. 그것의 대체 수단으로 이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반대하겠죠. 그리고 미국 의회가 어떻게 나올까?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느긋하다. 이제 봉쇄를 하고 이란 놈들 말라 죽어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이란이 말라 죽지 않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온갖 종류의 봉쇄 이런 것을 다 견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덩치가 큰 나라고 무역로, 내륙 쪽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무역로, 뭐 인도 쪽과도 파키스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국이 느긋하게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가? 시간은 이란 편이죠. 자, 이란은 무엇을 할 겁니까? 핵무기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핵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지능 낮은 이제 마가들 이런 그림 올리는 거죠. 하메네이는 이제 뭐 요단강 갔으니까 트럼프가 이겼다. 맞습니다만 하메네이는 그런 거 신경 쓸 사람이 아니죠. 뭐 살 만큼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순교하면서 이란인들이 오히려 뭉쳤습니다. 이것은 그가 남긴 유산입니다. 동시에 협상 중에 비열하게 이렇게 폭격을 해서 민간인과 함께 이렇게 참수를 한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이런 것을 선전할 정도로 지금 이 마가의 지능 낮은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이제 정치학자 로버트 파이프 교수, 이 파페 교수.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름 보고 이제 이렇게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줘야 됩니다. 이 파페 교수랑 가까운 분들은 파페 교수라 부르더군요. 자, 이 페이프 교수. 이분은 뭐 조 켄트가 이제 어제 올린 글인데 이제 그냥 아예 물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란이 강대국이 된다는 거죠. 이란이 세계 권력의 이제 4개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된다. 물론 이란의 발전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제재를 가해서. 그런데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란은 세계 광물 자원, 에너지 석유 이제 10% 그리고 광물 자원 엄청 가지고 있고 7, 8%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핵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적 자원이 우수합니다. 국민들이 똑똑한 거죠. 그리고 여성들의 70%가 이렇게 뭐 스템을, 사이언스, 뭐 테크놀로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결국 이란의 발전은 막을 수가 없다. 강대국이 된다는 거죠. 미국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베트남전 세계 경제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전쟁 세계 경제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싸우면서 호르무즈가 봉쇄가 되고 이것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고스란히 미국이 떠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구도에 있는 거죠. 그리고 페이프 교수는 이란이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 미국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것, 이것이 아니라 미국을 이길 수도 있구나. 이것을 이제 이란인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엑시어스에서는 뭐 트럼프가 뭐 시간을 주고 강경파, 온건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트럼프가 잘못 보고받고 있다. 이란은 하나입니다. 한국 언론들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혁명 수비대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들은 사무라이 계급과 똑같습니다. 일본의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는 조직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위에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미국과 한국에서 잘못 보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미사일 재고, 토마호크는 30% 그리고 제점은 20%, 이제 총 이제 이 정밀 유도 미사일 45% 소모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숨겨진 것, 왜냐하면은 제점입니다. 토마호크는 핵 탄두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핵전쟁을 할 때 핵탄두 장착한 순항 미사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토마호크는 반드시 남겨둬야 됩니다. 제점 미사일, 사정거리가 한 600k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는 이란을 타격할 수 없습니다. 대공망이 살아있죠. 전투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점 미사일은 오히려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45%까지 비중을 늘렸을까? 바로 제점입니다. 사정거리 1000km 이상. 가장 귀중한 것. 이것이야말로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재래식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1000km 이상이 가는 제즈머. 이 제즈머를 80% 이상을 소모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숫자가 나오는 거죠. 제즈머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좀 충격적이죠. 어쨌든 CNN은 이 보도는 미국에 이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이제 대러시아, 대중국 억제력이 제한이 되죠. 한국 역시 문제입니다. 한국도 이제 전쟁이 터진다 이러면 고급 장거리 미사일, 제즈머 같은 거 이 미국 재고에 의존합니다. 한국은 좀 작기 때문에 제점 미사일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만 이 돌발적인 전쟁이 터지면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미국은 이런 미사일을 제한적으로 팝니다. 왜냐하면 많이 주게 되면은 좀 이제 미국이 원하지 않는 불장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팔고 나중에 전쟁이 터지면 줍니다. 그리고 미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지상군입니다. 미국은 고강도 지상전 수행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지상전에서 미국은 해방되었다 이렇게 계속 떠들어왔습니다. 해병대, 레인저 이거 특수전 위주로 변화시켰죠. 그리고 특수전 부대는 본질적으로 경무장 보병입니다. 이 기갑사단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현재 상황에서 이란과 전면전이 불가능합니다. 미사일 관련돼서 미국은 과거 이제 세계를 주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과거인데 한반도 전술핵 배치 관련돼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58년에 어네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 마타도 크루즈 미사일
당시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러시아도 미국보다 이 미사일 기술이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뭐 세계를 주도했죠. 나이키 미사일 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빠르게 따라잡고 지금은 이제 미사일 테크놀로지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1위, 중국이 2등이다. 미국보다 앞서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부정을 하지만요. 자, 그리고 리벳 조인트. 이것은 핵물질 탐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떠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핵물질을 탈취한다. 이런 어떤 특수전. 이것을 성과를 내고 이제 세계에 이겼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빠져나오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진짜 에스파 안에 있는지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략 비축률을 대거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 팔아서 수출했죠. 그리고 수출액이 느니까 미국은 수출을 많이 하고 이렇게 트럼프가 선전을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이것은 사실 사사랑입니다. 중국은 계속 전략 비축률을 쌓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팔아버렸죠. 미국 내 팔면은 유가가 좀 안정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외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자, 이 중국이 지금 비축률을 꾸준히 이제 증가시키고 있자 미국은 내전 매석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만 본인이 바보짓 한다고 남들도 바보짓 해야 된다 이런 법칙은 없죠. 자, 이 전략적인 사고, 뭐 중국, 북한, 이란 모두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생존을 위해서 뭔가 해나갑니다. 미국은 너무나 이제 오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 이란을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한 30년 전에 이란이 지하도시와 미사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보통의 이제 중견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뭐 20조, 30조 투자하고 또 이제 추가 비용도 많습니다. F-16이나 뭐 F-15 이런 것으로 300대 정도 무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개전 후 미국과 전쟁을 합니다. 일주일 안에 미 공군에 전멸을 당했을 겁니다. 미국 공군은 이런 공중전의 달인이고 그리고 조기 경보 정찰 자산 이란은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체스를 만든 이란인이죠. 자, 무슨 생각을 했는가? 산을 파고 완벽한 천연 대공망을 만듭니다. 바로 지하 기지입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뛰어난 미사일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미사일은 파괴력이 크지 않습니다. 멀리 날려야 되기 때문에 이 탄도 자체가 사이즈가 크지가 않죠. 살상력이 낮습니다. 자, 그래서 정밀 유도 능력에 집중을 한 겁니다. 적에게 넓은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적의 급소를 타격하는 거죠. 레이더라든가 병참망, 호브 이런 것을 타격해서 이 공격 역량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방어를 위한 거죠. 자, 이란이 이 체스 게임에서 취한 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 전략입니다. 미국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방어전에 적중을 했습니다. 가상의 미군 침공에 대응해서 20년, 3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지하시설은 건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사일 재고도 뭐 70%, 80% 정도, 미국은 60%라고 하는데 그거 이상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미국을 몰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국에 피해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하면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대응을 하는 거죠. 신중하게 장기전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만약 멈추지 않는다면 전쟁은 이란에게 초반전에 불과하다는 거죠. 미국의 원정전 수행 능력 이거 벌써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길 가능성은 제로죠. 지상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병력 2003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북한 역시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격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핵 공격 능력 그리고 ICBM을 만들었죠. 아직 이란은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계속 주게 된다면 결국 이란 역시 북한처럼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자, 미국에는 군사적인 옵션이 없죠. 그 다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화죠. 트럼프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